자,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새로운 브리핑 두 번째 시간이고요. IA 먼저 볼게요. IA, 대덕전자, AD칩스 이렇게 반도체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 뭐 한 4% 가까이 움직였다가 1035원, 한 3%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차트는 뭐 1000원도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2000원 근처까지도 두드렸던 그런 자리에서 딱 절반이 훼손된 자리죠. 딱 절반이 훼손된 자리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우하향하지는 않을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제는 시장도 돌아서는 분위기고,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메모리 관련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뭐 현대차가 지금 매출이 확 돌아서고 있지는 않지만 차량 반도체도 충분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IA도 차량 반도체지만 텔레칩스도 차량 반도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텔레칩스는 2배 정도 움직였네요. IA가 한 3% 정도 움직였는데 텔레칩스는 7% 정도 움직였고요. 텔레칩스 뉴스가 공시가 나왔네요. 실적이 나왔고요. 연결 기준 3분기 21억 흑자. 뭐 매출도 늘었고요. 이런 부분으로 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680억 정도 누적 매출 올해 680억 정도 누적 매출 680억이 아니에요. 910억이네. 910억 정도 700억에서 한 30% 늘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21억 흑자 전환됐다. 이런 텔레칩스의 뉴스가 있었고요. 자, 우리 IA 같은 경우도 한번 기업 정보로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는 9월까지 지금 이게 예상인지는 모르겠는데 9월까지 나와 있네요. 아까 본 것처럼 텔레칩스가 900억이었잖아요, 매출이. 지금 IA 같은 경우 매출 619억이 잡혀 있고요. 619억에 영업이익 63억. 물론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 돼가지고 뭐 영업이익이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거의 10%가 넘는 영업이익으로 이익적인 면에서는 IA가 더 높고 매출은 조금 텔레스피스가 더 높네요. 하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조금 매출이 주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는 충분하게 매출이 회복됐네요. 매출도 지금 3분기까지 9월달까지 나온 걸로만 봐도 9월달까지만 나온 것만 봐도 이렇게 괜찮게 나온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한 분기별로 200억 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4분기에도 그 정도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매출이나 실적적인 부분도 꾸준하게 영업이익도 지금 텔레칩스가 올해 누적이 20억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IA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거의 20억 정도 평균으로 나오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충분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텔레칩스도 이제는 뭐 올라올 만큼 올라와 가버리는 상황이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IA는 뭐 반토막난 자리에서 요 정도 매출과 요 정도 영업이익을 내준다. 그럼 충분하게 랠리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메모리 기업들도 살아나고 있고 차량 반도체 현대차가 조금 더 움직여 준다면은 더 많이 살아날 수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쪽으로 크게 뉴스가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는 못 움직였죠. 시장이 1% 움직이는데 현대차가 0.5%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크게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대덕전자 볼게요. 대덕전자 마이너스 2%. 이거 뭐니 세로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랠리가 나왔고요. 실적 발표도 올해 있었어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뭐 긍정적으로 상당히 뭐 매출 2배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나왔고, 뉴스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3분기 대덕전자 3분기 영업이익 256억, 전년 대비 2배 증가, 200% 증가.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뭐 여러 가지 고부가 같이 나름대로 PCB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부분이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근데 왜 떨어졌냐? 고점 매도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지금 이격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봉이고요. 자, 저렇게 항상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떨어지는 느낌 있으시죠?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지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거 조정받고 다시 한번 또 랠리가 펼쳐질 건데, 요번에는 어떤 정도의 조정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가격대를 찾아서 뭐 2만원대 이상에서 움직이든 다시 한번 뭐 19,000원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든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죠. 거래량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만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랠리가 펼쳐진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가볍게 달린다는 얘기죠. 가볍게. 충분하게 가볍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만 잘 잡으시면은 굳이 뭐 23,000원, 22,000원 이런 자리에 잡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파도 타기 마인드로, 지금 파도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고 있죠. 자리 때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짜서 스마트하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말에 에이드칩스 특집 영상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친구들 만났습니다. 뭐 약속 때문에 영상을 못 찍었고요. 그 대신 뭐 오늘 조금 깊이 있게 말씀드리죠. 오늘 같은 자리에 뭐 100만 주 이상 거래됐고, 고점은 843원, 한 6% 정도, 종가가 5%, 마찬가지로 오늘도 뭐 이런 자리에서 오버나잇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굳이 뭐 이런 자리에서 오버나잇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단기로 들어갔으면 단기로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 단기로 들어갔다 못 나온 분들이 뭐 상장 폐지 걱정하고 관리 종목 걱정하고 그러는 거죠. 양쪽으로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거는 2017년 기사긴 하지만 에이드칩스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예요. 자,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에이드칩스는 CPU 코어를 개발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MCU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을 독자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물론 2017년도 기준입니다. 뭐 초경량, 초저전력, 여러 가지 통합, 시스템 온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트랜지스터가 1만 개 가량 집적되어 있다. 요 정도 수준은 이 당시 영국 ARM, 여기에 초저전력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죠. 요 MCU 코어인 코어텍스 뭐 M0 플러스보다 작은 수준이다. 충분하게 경쟁력 있는 그런 핵심 CPU 코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국산 CPU 상용화 사업에서 국산 CPU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나오면서 AD칩스는 뭐 상용화나 그에 따른 매출에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크게 기업 실적이 크게 플러스 알파가 된 부분은 없어요. 뭐 에이드칩스가 장사를 못하는 건지, 뭐 영업력이 안 되는 건지, 이 시장의 경쟁이 너무 심한 건지 그런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술력은 있는 회사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다른 기사도 한번 볼까요? 자, 관리 종목. 관리 종목.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매출 채권도 시한폭탄이고 대주주 지분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합병에 붕 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뭐 의혹적으로 뭐 패션 사업이라든지 냉장 냉동고 사업이라든지 신사업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손실상각 처리되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못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리 종목 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자, 한번 관리 종목 들어갔다 탈피했던 전력이 있고요. 그때는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손바뀜. 쉽게 말하면 대주주가 바뀐 거죠. 대주주가 바뀌면서 지금 뭐 골드에이지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지금 대주주인 곳에서 뭐 여러 가지 힘을 쓰면서 관리 종목에 탈피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AD칩스의 수익성 고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존 반도체 사업을 2012년 기점으로 내리막길이 되면서 가시밭길이 시작됐고, 주력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는 급성장했지만 단순한 패키징이나 유통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 뭔가 공장이 있어야, 반도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면서 AD칩스의 수익성이 고민에 빠졌다. 뭐 2018년도 뭐 38억,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뭐 그 정도 수준의 적자. 올해도 마찬가지 1분기 1억 4,500만 원. 자, 과연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당연히 관리 종목이고요. 코스닥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2012년, 2015년 4년간 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 갔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주주가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뭐 나름대로 뭐 유상증자라는 승부수를 띄었다라고 하는데, 결과가 지금 뭐 회사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돌아와서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당연히 돈은 못 벌고 있어요. 자, 2021년 1분기, 2분기 이렇게까지 해서 매출액 150억에 매출원가, 매출 총액,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마이너스 25억. 그렇다면은 이거를 3분기, 4분기에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관리 종목 확정이에요. 확정. 이래서 길게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길게 보신 분들은 이거 걱정하시더라고요. 관리 종목 가는 거. 관리 종목 가버리면 뭐 당연히 더 소외될 거고 더 모멘텀은 사라질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종목 뭐 길게 본 부분에 대한 어떤 숙명인 부분이죠. 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칩스가 분명히 기술력도 있고 뭐 M&A 관련된 이슈,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회사를 던지겠죠. 회사를 던질 거라고 보고요. 그 던진 회사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받아서 어떤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뭐 변수는 남아 있는 거죠. 뭐 그럴 때,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잠깐 퍼포먼스 나올 때만 거래하시면 되시고요. 절대 이 종목 물리지 마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식 물리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식에 물리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거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반도체 3가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종목들 좋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어떻게 즐기셔야 되시고 자리대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왜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종목들입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고요. 자, 또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